오늘은 웹사이트 입문, 기획 입문에 대한 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6차입니다. 웹 기획을 만나다에서 웹 기획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 이후에 웹사이트 제작 과정에 대해 짧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를 왜 만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제품의 특징을 부각시킬 수 있을까? 고객이 더 쉽게 주문하는 방법이 없을까? 와 같은 기능적인 측면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 이 웹사이트를 왜 만들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웹을 통해서 회사 정보를 알고 싶어하고 누군가는 제품 구매를 하고 싶어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커뮤니티 활동을 하기 위해 웹사이트에 접속할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웹사이트는 사용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웹 기획자는 만들고자 하는 웹이 회사 웹 홍보를 위한 것인지 제품 판매를 위한 것인지 고객 유치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 명확하게 정의해야만 합니다. 웹 기획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기 전에 기획과 계획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웹을 기획하는 일을 계획하는 일로 오해하고는 하는데요. 계획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말합니다. 기획은 어느 정도 계획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기획에서는 실행 방법보다 달성해야 하는 목적을 바로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 고민 없이 그저 실행 방법에 따라 웹사이트를 만들기만 하는 것에서 끝이 나면 안 되고 이 웹사이트가 사람들에게 왜 필요한지, 왜 이 사이트여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것이 웹 기획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웹 기획자는 사용자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한마디로 사용자 가치를 중점을 두고 기획해야 합니다. 이 사용자 가치의 중요성을 깨워준 화살표 청년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버스 노선도를 아무리 살펴봐도 버스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서 버스의 진행 방향을 표시하는 빨간색 화살표를 붙여 불편을 해소했다는 이야기인데요. 버스 방향을 표시해주는 화살표가 있든 없든 버스 노선도겠지만 이 둘의 사용성은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웹사이트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만들어도 웹사이트겠지만 화살표와 같은 작은 가치가 웹사이트의 필요성을 결정짓게 되고 더 나아가 사업의 승패마저 좌우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웹 기획자는 이용자에게 큰 만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용자 가치를 중점으로 기획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웹 기획자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웹 기획자는 웹 쇼핑몰 붐이 일어난 2002년, 2003년에 주목받게 되는데요. 웹사이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분업화, 전문화가 되었고 이런 새로운 콘텐츠 발굴과 화면 설계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는 과정에서 웹 기획자라는 직업이 탄생하게 됩니다. 웹 기획자는 크게 가치를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웹 기획자와 프로듀서의 웹 기획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꽃을 판매하는 웹사이트란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대부분 붉고 화려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손호앤 노호 사이트는 일반적인 꽃 판매 웹사이트와는 달리 모던과 심플이란 콘셉트를 두어 차별화시켰습니다. 이처럼 웹 기획자는 같은 재료라고 해도 전혀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웹 기획자는 웹 제작하는 과정을 총괄하는 사람이기도 하는데요. 클라이언트의 요구 사항을 분석을 시작으로 최종 결과물을 만들기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져야 합니다. 웹사이트는 일반적으로 기획자, 웹 디자이너, 웹 퍼블리셔, 웹 개발자와 같이 팀을 이루어서 진행하는데 웹 기획자는 팀의 중심에서 상충하는 의견을 조율하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종합해서 명확한 지침을 세우는 일을 진행합니다.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 속에서 목표를 잃지 않고 기획자답게 사고하는 실무 노하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기획자답게 사고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 목적을 달성하는 기획력, 나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드는 차별화, 이용자의 모든 이용 행태를 파악하는 예측성까지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기획력이랑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을 찾고 실현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곧 목적과도 연결되는데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웹쇼핑몰을 오류 없이 기한 내에 만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 기한 내에 웹쇼핑몰을 완성했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웹사이트의 목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웹쇼핑몰은 이윤 창출이라는 구축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제품이 잘 판매가 되도록 방법을 찾은 후에 이를 웹사이트에 구현하는 것이 웹 기획자에게 요구되는 기획력인 것입니다. 이 오류 없이 기한 내에 잘 만들었다는 진행 능력과 기획력을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웹사이트 하나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데는 적게는 3개월, 길게는 1, 2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웹 기획자의 역량 개발을 실무 경험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데요. 이렇게 웹 기획자답게 사고하기 위해서는 지나다니는 거리, 내가 머무는 것 모두가 기획을 연습하는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그 기획자답게 사고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변을 분석하는 눈과 메모를 하는 습관으로도 자신의 기획력을 키울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별화인데요. 우선 당연한 것들을 의심해야 합니다. 제품 이미지를 꼭 스크롤해서 봐야만 할까요? 삼성 페이지를 보시면 이처럼 제품이 회전하는 영상으로 다양한 면을 골고루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영상을 제품 소개 페이지에 활용하면 이용자는 스크롤하지 않아도 제품을 한눈에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자의 행동 특성 정확하게 이해하기인데요. 실업 기프티콘 웹사이트 상품 주문 화면을 보면 한 고객이 같은 선물 세트를 30개 구입한 후 친구 30명에게 나눠준다고 가정했을 때 고객은 같은 제품을 30명에게 배송하기 위해 이러한 주문서를 30번 작성하고 결제도 30번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주문 방법은 고객에게 불편함을 주게 되는데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웹사이트 기획자는 대량 발송을 위해 이렇게 번호 엑셀 업로드 발송과 같이 엑셀 파일로 수신 정보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지만 이용자의 편익은 수십 배로 커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웹 기획자는 웹사이트 전반에 걸쳐 이용자의 행동 특성을 파악하는 일을 한 후 그 결과를 웹사이트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모든 이용 행태를 파악하는 예측성인데요. 이용자들이 웹 기획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웹 기획자는 정상, 변칙, 수정 이 세 가지 행태를 모두 고려하여야 하고 요구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용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을 해야 하는데요. 정상이란 회원가입 시 아이디는 8자를 초과할 수 없는데 이용자가 8자 이내에 입력했다. 이렇게 웹 기획자가 의도한 대로 이용한 경우를 정상이라고 하고 비밀번호에 특수문자를 넣어야 하는데 이용자가 특수문자를 넣지 않았다. 와 같이 기획자의 의도한 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변칙, 정상적인 결제를 했지만 결제를 취소하거나 상품 수량을 바꾸고 싶다. 와 같이 웹 기획자가 의도한 대로 이용했지만 이용자의 입장에서 결과를 다시 되돌리고 싶은 경우를 수정이라고 하는데요. 웹 쇼핑몰에서는 이러한 이용자의 실수가 되게 많은 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상품을 구매할 때 수량이나 색상을 잘못 선택하거나 배송 주소를 잘못 입력한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이 아래 첨부 사진은 일반적인 회원 가입 화면인데요. 이와 같이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회원가입 버튼만 누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웹 기획자는 화면을 설계할 때 이용자의 모든 이용 행태를 예상하지 못하면 이용자가 큰 불편을 겪기 때문에 더 크고 넓게 사고해야 합니다.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아이디를 입력하지 않았을 때는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경고창을 보여줘야 되고 정책에 맞지 않는 아이디를 생성했을 때 아이디는 4자에서 15자리 이내 영문과 숫자로만 작성해주세요 와 같이 경고창을 보여주는 등 이용자가 변칙적으로 이용할 경우에 걸맞는 대응 방안을 설계를 해야 합니다.
이 웹 쇼핑몰의 예시를 들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용자가 의류 쇼핑몰에서 옷을 5벌 구매했다. 그런데 두 벌은 사이즈를 잘못 선택했고 다른 두 벌은 배송 주소를 잘못 입력했다. 이용자는 상품 주문서로 들어가서 상품 옵션과 배송 주소를 직접 수정했다. 이 예시를 봤을 때 상황과 대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은 총 4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이미 주문한 상품이 배송 중인 경우에는 수정할 수 없도록 수정 기능을 제한을 해야 되고, 상품 옵션을 변경했을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만 다시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던가, 이런 재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옵션 변경 기능을 제한을 하고, 배송 주소를 다시 입력했는데 배송이 되지 않는 경우, 지역이거나 그런 추가로 비용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부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기능과 함께 추가된 배송비만 결제할 수 있는 2가지 기능을 모두 제공해야 합니다. 웹사이트의 수 읽기는 웹 기획자의 기본 역량인데요. 만약 이용자의 다양한 이용 행태를 고려하지 못해 이용자가 불편해지고 운영자도 큰 손해를 입는다면 이를 예측하고 예방하지 못한 웹 기획자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웹 기획자는 이와 같이 웹사이트 수읽기를 통해 정상 이용, 변칙 이용, 그리고 이용자가 자신이 입력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까지 고려하여 웹사이트를 꼼꼼하게 기획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웹사이트 제작 과정 이해하기입니다. 웹사이트 제작 과정은 크게 분석, 설계, 구현의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순서는 분석, 설계, 구현의 순서대로 돌아가며 특히 분석과 설계는 앱 기획자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2단계를 거치면 화면 정의서가 작성이 되는데요. 이 화면 정의서가 완성이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실제 웹사이트를 구현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웹 디자이너, 웹 퍼블리셔, 웹 개발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웹 기획자는 이 각 담당자들과 협업을 하면서 계획된 기간 내에 웹사이트를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분석과 설계와 구현이 끝났을 때 이 구현의 단계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모니터링 이후에 보완할 점이라던가 단점이 있으면 다시 분석 단계로 돌아가는 사이클 형태로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웹사이트 기획에 대한 이야기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